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Me Before You라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나왔고요. 이렇게 멋진 남성과 좀 푼수대기 여자, 이 둘이 나오는, 뭐, 연애물은 아니고요. 뭐랄까, 자원하고, 이런 걸 갖다 자원의 배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저한테는. 뭐, 뭐라 그러나. 해피엔딩은 아닌데,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남주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 책을 읽고 이 책 저자의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다른 책은 별로 추천을 안 해서, 그래서 저자는 소개를 안 하고요. 스토리, 남주, 여주, 그리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남주는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했고, 돈도 잘 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유산을 엄청 많이 받는 영국에서 이제 성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귀족이란 뜻이었겠죠, 예전에는. 어쨌든, 그런데 지금 뭐 활짝 웃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휠체어입니다. 하반신이 마비돼서 6개월 후에 죽을 시한부는 아니고요. 자기가 자살 시도를 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합의를 한 게 그럼 6개월 동안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까 그 모습이에요. 여주는 이렇게 푼수대기처럼 생겼죠? 가난한 아가씨예요. 아버지가 해고당하고 동생은 미혼모고 싱글맘이죠. 그러니까 혼자 벌어야 돼요. 게다가 다니던 카페에서 잘렸어요. 잘린 게 아니고 폐업을 했죠. 어쨌거나 실직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계공장 아시죠? 미국 이민 갈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도계공장. 아무도 하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닭 대가리를 자르는 그런 거죠. 닭 잡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제 동료 중에 하나는 어릴 때 닭 잡는 걸 본 다음부터 채식주의자가 됐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인 상대 텔레마케터를 했었는데 이건 사기인 것 같아서 그만뒀고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응대법이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잘렸고 그래서 다시 실업급여를 타려고 갔더니 거기서 취업을 해라. 근데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는 봉 댄서 아시죠? 하나는 색스폰에서 이제 대응해주는 여자니까 젊은 여자니까 가능한 거죠. 그거랑 간병인 이 세 가지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간병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간병인이 아까 젊은 남자였는데 다른 경력자를 제치고 이겨요. 그 이유는 이 집이 돈이 많다 보니까 간호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랄까 성격, 의지 이런 게 더 중요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남주는 뭐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냉대를 하죠.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여주에 대한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여주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일을. 당신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약간 누그러뜨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관계가 좀 좋아진 다음에 돈은 많이 받았죠. 일은 많지 않고 돈은 많이 받고 아주 소위 말하는 꿀보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때는 6개월에서 두 달이 지났을 테니까 4개월 남은 후에 조력사로 자살을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듣고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때는 이 둘이 좀 잘 맞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자의 어머니가 와서 설득을 하죠. 계약이 6개월이다. 월급을 올려주겠다. 휴가를 더 주겠다. 막 이러는데도 노 했지만 결국 싱글맘 동생이 그때 캐리어를 이제 개척하려고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업자가 되면 돈 번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싱글맘이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게
이 사람 돈 많으니까 4개월 동안 그 돈을 이용해서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리스트를 실천해 가면서 마음을 바꿔봐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했던 게 처음은 경마장에 갔었어요. 경마 보는 걸 보면 좋아하지 않을까?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실패를 하죠. 물론 경마장 자체가 땅이 물러서 무거운 전동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웠다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남주가 뭘 좋아하는지 묻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남주는 싫어했거든요. 뭐 물론 고맙다고 하긴 했지만 귀족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실패하고 두 번째로 한 게 그럼 뭘 좋아하냐? 실패 원인을 깨닫은 다음에 여주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동안 좋았던 게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가 아프리카 최고봉이죠. 거의 6,000km에 해당하는데 저는 제일 높이 갔던 데가 4,000km였어요. 포토시. 볼리비아의 포토시가 제일 높았는데 4,000km만 가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원래 거기서 1박 할 예정이었는데 바로 다음 행선지인 유인이로 내려갔습니다. 유인이는 뭐 2,000km밖에 안 되거든요. 고도가. 그래서 킬리만자로는 뭐 저는 가라고 그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6,000km면은 거의 뭐 티베트 수준으로 높은데 아무튼 그림으로 찾아보니까 좋기는 해요. 아래는 열대고 위는 우리 뭐 킬리만자로의 포범에 보면 나오지만 조용필 노래죠.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책도 있고 소설이었죠. 거기 보면은 위는 설산이고 아래는 열대 상태고 극과 극이죠. 그래서 보기는 좋았는데 최근 제가 읽은 아프리카를 한 번 더 가보려고 읽었거든요. 론리 프렌이. 근데 거기에 보면 너무 비싸요. 저는 비싼 데는 질색이라서 예전에 갔던 데도 만 불을 들여가지고 물론 한국어 포함입니다만 남아프리카 네 나라만 갔어요. 근데 다른 돈 많은 사람들은 그 탄자니아하고 케냐 다 포함해가지고 6주짜리로 갔는데 저는 3주밖에 못 갔고요. 그거는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케냐도 뭐 나이로비가 멋있다 그러고 모리셔스는 섬나라로 지금 뭐 인도계가 더 많죠. 아프리카계보다. 어쨌든 이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킬리만자로는 모르겠고 탄자니아는 가볼 생각은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뭐 사실 재미는 있었지만 모리셔스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녀왔고 즐겁긴 했지만 남주는 생각을 바꾸지 않죠. 대신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 여주 아빠가 실업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성에 어, 뭐 보수인으로 채용을 하죠. 그래서 여주를 기쁘게 만들게 합니다. 여주의 아빠도 기뻤을 거고 여주가 기뻤으니까 남주도 기뻤을 겁니다. 어쨌든 결국은 스위스 조력사로 끝나요. 조력사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조력사는 이 사람은 돈이 많잖아요. 그걸로 좀 더 사회 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봉사 과정에 자기도 기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포기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제가 이 남주 입장이라면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여주가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주도 똑같은 상태죠. 모든 사람이 다 결핍이 돼 있죠. 그런 경우에도 자살을 하기보다는 여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몸이 튼튼하니까 남자는 몸은 맛이 같지만 돈이 많으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기부를 함으로써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제가 느낀 점이에요. 바로 그 파레토 최적 후생경제학이거든요. 후생경제학은 미시하고 거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죠? 국부론에 나오는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한 건데 정리 일리는 아니고 뭐 파레토 최적을 중심으로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자원이 많고 여자는 신체가 튼튼하고 이런데 이 파레토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파레토 추적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과였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파레토 추적 몰랐었어요. 저도 사실은 책을 읽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페북에 올리니까 파레토 추적이 뭐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줬던 거는 그때는 그냥 위키토피아를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이 책을 리뷰를 하면서 위키토피아 리뷰를 링크를 보내줄 수는 없고 쉽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걸 생각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갑과 을로 이루어진 사회가 있었는데 갑은 뭐 100단위의 쌀을 생산하고 을은 100단위의 뭐죠? 사과를 생산한다고 예를 볼게요. 근데 50단위만 먹어도 쌀은 아무리 쌀이 많아도 하루에 6끼를 먹을 수는 없죠. 돈이 많아도. 배부러가지고 배 터져서 죽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죠. 50단위 이상은 효용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갑은 뭐 쌀이 100단위가 있지만 50단위 이상은 소용이 없고 을 같은 경우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50단위까지는 효용이 있지만 50단위 넘는 거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시장이 있다면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쌀과 뭐 사과를 교환을 하면 갑은 원래 효용의 2배를 얻을 수 있겠죠. 원래 쌀에다가 새로 얻은 필요 없는 쌀과 교환해서 얻은 사과로 2배 효용을 얻을 수 있고 여주가 아니죠.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2배 효용을 얻을 수 있죠. 그게 파레토 최소 상태입니다. 원래 100단위씩 있을 때는 파리스 투자적이 아니었죠. 근데 효용이 늘어났잖아요. 두 사람의 효용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효용이 늘어났잖아요. 그게 파레토 최적으로 가는 방법이고 그 상태에서 한 사람을 희생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둘 다 50단위만 있었다고 쳐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한 사람의 효용이 줄어야만 사회 효용이 는다. 그거는 파레토 최적이 아니에요. 그게 파레토 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느낀 점은, 우리는 모두가 부족하거든요. 모든 게 완벽한 사람 없어요. 부처님도 완벽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고, 수행해 나셨죠. 예수님은 뭐 부처님하고는 정반대였죠.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수행해 나셨고, 어쨌든 뭔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파레토 치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삶을 잘 되는 방법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3849번에 정리를 했고요. 이 책도 좋았고, 영화도 좋았어요. 저는 영화를 봤거든요. 좀 푼수대기를 하는 그 여주의 연기도 좋았고, 우아하게,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던 그리고 자기가 물론 고통이 심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어, 잘 썼던 남주도 좋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한번 영화를 보신 것도 좋고 책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